이재명 대통령이 일본과 미국을 잇따라 방문하며 한미일 3국 공조 강화를 확인하고 귀국한 날,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다음 달 열리는 중국의 이른바 전승절 열병식에 참석한다는 공식 발표가 나왔습니다. 시진핑 중국 주석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 김정은까지 북중러 3국 정상이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이는 겁니다. 그동안 다자 무대에 나선 적이 없는 김정은이 전례 없이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건 그만큼 동북아 정세가 격변하고 있고 진영 대결이 첨예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함께 정상국가임을 선전하려는 의도도 포함된 걸로 볼 수 있는데요. 실용을 표방한 이재명 정부의 외교 전략적 선택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게 됐습니다. 첫 소식 먼저 이채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다음 달 3일 베이징에서 열리는 중국의 항일전쟁 승전 80주년 열병식에 북한 김정은이 참석한다고 중국과 북한이 동시 발표했습니다. 俄罗斯总统普京、朝鲜劳动党总书记、国务委员长金正恩 중국이 푸틴에 이어 김정은을 두 번째로 언급한 만큼 열병식을 지켜볼 테난먼 막루에 북중러 지도자 세 사람이 중심에 나란히 자리 잡을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북중러 정상 최초의 3자 대면이 이뤄지는 건데 별도의 3자 회동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북한과 러시아가 밀착한 상황에서 중국이 가세하는 북중러 삼각 협력 구도가 형성되는 모양새입니다. 김정은이 여러 나라 정상이 참석하는 다자 외교 무대에 나서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북한 지도자로선 1965년 김일성의 인도네시아 반둥회의 10주년 행사 참석 이후 60년 만입니다. 이번 전승절 행사엔 상하이 협력기구와 브릭스 등 비서방권 정상들도 참석하는데 김정은과의 연쇄 회동이 성사될 수 있습니다. 우리 정부에선 우원식 국회의장이 대표로 참석하기로 예정돼 있지만 김정은과 의미 있는 접촉이 이뤄질지는 미지수입니다. TV조선 이채현입니다. 김정은의 중국 방문 발표는 한미 한일 정상회담이 끝난 직후 나왔습니다. 한미일 밀착에 대한 견제라는 분석과 함께 러시아와 가까워지면서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북중 관계도 회복하겠다는 건데 김정은 방중 배경 지선호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김정은의 방중 결정 발표는 한미 정상회담 이틀 만에 나왔습니다. 제가 대통령을 뵙기 전에 미리 일본과 만나서 대통령께서 걱정하시는 문제를 다 미리 정리했다. 김정은의 방중이 한미일 안보 협력에 대한 맞대응 성격이란 해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간다는 점도 방중 결정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습니다. 러시아와의 밀착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소원해진 중국과의 관계 회복을 통해 추가적인 경제 지원을 확보하겠다는 의도도 깔려 있다는 겁니다. 김정은이 중국을 방문하는 건 지난 2019년 이후 6년 8개월 만입니다. 러시아와 북한 간의 협력 관계는 지속이 되겠지만은 북한으로서는 그 이후의 상황을 대비해서 중국과의 관계를 복원할 그런 시점이 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과의 대화 의지를 여러 차례 강조한 데 따른 전략적 움직임이란 시각도 있습니다. 실제로 김정은은 지난 2018년과 2019년 1, 2차 미북 정상회담이 열리기 한 달 전 나란히 중국을 방문한 바 있습니다. 당시에도 중요한 외교적 결정을 앞두고 북중이 대응 전략을 논의했을 거란 관측이 나왔습니다. 김정은이 예상을 깨고 다자 외교 무대에 나선 건 단순한 이벤트를 넘어 전략적 계산이 깔린 행보란 분석입니다. 한반도 정세의 주도권을 쥐려는 김정은의 결정에 우리 외교 전략도 중대한 시험대에 오르게 됐습니다. TV조선 지선호입니다. 우리 정부는 김정은 위원장의 방중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한미 정상회담 때도 이에 대한 논의가 있었을 걸로 보이는데요. 김정은의 행보가 회담에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습니다. 미국과 일본 언론도 관심이 큰데 이번 방중이 트럼프 대통령을 향한 메시지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계속해서 신은석 기자입니다. 정부는 김정은 위원장의 중국 방문이 한반도 비핵화에 기여하길 바란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중북 관계가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 안정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발전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중국과 소통을 지속해왔다며 이번 계획을 미리 알고 있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대통령실은 방중 일정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고 오늘 발표가 난다는 것도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한미 정상회담도 이런 영향이 기저에 깔려 있다며 우리가 잘 된 것들이 북한 움직임의 연장선상에서 해석해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남북 간 대화 채널은 열려 있다며 언제든 대화할 뜻이 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앞선 한미 정상회담에서 김정은의 방중 내용이 공유됐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대목입니다. 당시 두 정상은 김정은에 대해 의기투합하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아마 기다리고 있을 것 같습니다. I mean, it's hard to say that, but I'd like to meet him this year. 미국 워싱턴 포스트는 김정은의 방중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외교 재개를 위한 포석일 수 있다며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려는 의도란 분석을 소개했습니다. 일본 언론도 북중 관계 복원 신호이자 트럼프 정권을 의식해 북중러 3국 협력을 과시하려는 의도라고 짚었습니다. TV조선 신은서입니다. 정치 연안에 한 발 더 들어가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정치 더 시간입니다. 조선일보 배성규 정치 에디터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주제 뭐죠? 김정은의 승부수입니다. 네, 지금 리포트 보셨습니다만 네. 김정은이 정적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어떤 의도인가요? 네, 북한은 김정은의 외국 방문을 그동안 이 도착 후에나 발표하거나 아예 비밀에 붙여왔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새로운 한미동맹 관계를 선언하고 한미일 공조도 강화하기로 하자 곧바로 방중을 발표했습니다. 북중러 밀착 카드로 대응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것으로 보입니다. 이 김정은의 외교 승부수로 볼 수 있는데요. 네. 저는 이걸 4가지 크게 의미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먼저 북중 관계를 회복, 강화한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트럼프 정부에 대한 압박입니다. 세 번째는 핵을 보유한 정상국가로 국제적으로 인정받겠다는 의미가 깔려 있고요. 네 번째는 한국 패싱입니다. 네, 4가지를 짚어주셨는데 그럼 하나하나 한번 짚어볼까요? 네. 다소 소원했던 북중 관계 이번에 복원이 될까요? 네, 중국은 그동안 북한과 러시아가 밀착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불편한 기색을 보여왔습니다. 네. 그래서 시진핑과 김정은이 2018년 달엔에서 같이 산책한 것을 기념하는 발자국 동판을 없애버렸습니다. 그리고 북한 돈줄인 노동력 유입도 막았습니다. 북한으로서는 상당히 타격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네. 그런데 이번에 한미가 신한미 동맹을 추진하면서 안미 경중은 없다고 하자 중국이 민감하게 반응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북한과는 상과 물로 이어진 이웃이라면서 교류 협력 강화를 선언했습니다. 북한을 앞세워서 한국에 경고장을 날리고 반서방연대도 확대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앞으로 북중 관계는 급속도로 회복될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은 우크라이나 파병을 통해서 러시아와 혈맹 관계를 만든 데 이어서 중국과 동맹도 복원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뭐 중국과 북한은 서로 간에 피로 맺어진 뭐 동맹이다 이렇게 그렇죠.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북한은 이번 방중을 통해서 그럼 미국에는 어떤 메시지를 내놓으려고 하는 겁니까? 네, 북한은 그동안 이재명 정부는 신랄하게 비판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건들지 않았습니다. 네. 이번에 시진핑의 손을 잡음으로써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래도 당신 가만히 있을 거야? 내 손 안 잡을 거야? 제 대화 제의해봐 라고 압박한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과 만나고 싶다고 여러 차례 얘기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10월 경주 에이펙에 만일 온다면 시진핑 주석을 만나고 또 김정은과 물밑 회담도 추진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뭐 김정은이 경주에 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하죠. 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판문점을 방문하거나 북한, 원산 이런 것을 방북할 가능성 배제할 수 없습니다. 자, 근데 김정은 위원장에게는 상당히 이례적인 외교 무대일 것 같아요. 네. 다자 무대에는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었죠, 그동안요. 그리고 북중러 정상이 한꺼번에 모이는 것도 처음이죠. 맞습니다. 이 은둔 국가인 북한은 이 다자 외교를 체질적으로 좀 싫어해 왔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그동안에 김정은도 사실은 외교 무대에 나선 적이 없습니다. 1대1 외교만 했죠. 네. 그런데 지금 김정은이 그 관례를 깬 겁니다. 예. 그것은
국제적으로 다자무대에 나섬으로써 핵을 가진 정상 국가라는 것을 인정받고 싶어 하는 겁니다. 네. 이 북한은 지금 이 유엔 대북 제재를 받고 있어서 그렇죠.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죠. 그러니까 대북 제재도 이 무력화시키면서 외교적 고립도 탈피하려는 그런 의도가 깔려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근데 혹시 이 대통령이 전승절 때, 이른바 뭐 정승절 때 네. 중국에 갈 가능성 없겠죠? 네. 사실 뭐 진보 진영 일각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네. 이 사실 그동안 정부가 대북 유화책을 여러 개 쓰면서 대화 예, 제의를 예. 했지만 북한은 걷어차버렸습니다. 예. 이번 방중도 남측과 대화는 관심 없다는 뜻을 명확히 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 이재명 대통령이 방중을 하는 것은 그 외교 관례도 어긋나고요. 예. 그리고 사실 실익도 별로 없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 북한의 전략에 말려 들어갈 수 있고 또 어렵게 정상화해온 우리 그 한미 동맹도 사실 흔들 수가 있습니다. 예, 예. 그런 면에서는 가능성이 없지만 예, 예. 대신 우원식 국회의장이 가지 않습니까? 네. 우 의장이 대신해서 시진핑, 푸틴, 김정은을 만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네. 그렇다면 이재명 대통령이 어떤 비밀 친서 또는 뭐 어떤 메시지를 통해서 아하, 예. 북한한테 김정은한테 뭔가를 줄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섣부른 대북 접근은 금물입니다. 미국과 긴밀한 협의하에 접근해야 할 문제입니다. 네. 근데 정상과 이제 국회의장이 좀 급이 다르다 뭐 이런 얘기 있다 보니까 네. 실제로 접촉할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만 물론 있습니다. 뭐 만나기는 만나지 않을까 싶네요. 어떤 네. 메시지가 오갈지는 좀 궁금해지네요. 네. 베이디터 잘 들었습니다.